방금 전에 미국 주정부가 XRP를 비트코인과 나란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겠다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뉴스에서 호재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XRP 차트는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 모순에 대해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은 미국의 애리조나주입니다. 지금 애리조나주에서는요, 이 상원 법안 1649, 줄여서 SB 1649라고 부르는 법안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래요.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앞으로 시장에 내다파지 말고 오프라인 금고에 영구적으로 가둬가지고 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운영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법안이 비축 대상으로 지정한 자산이 비트코인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법률 문건에 따르면은 리플 XRP가 비트코인과 함께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XRP를 금과 똑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규제 불확실성을 생각해봤을 때 정말 역사적인 변화인데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미국 SEC에 소송당하면서 불법이 내모내 증권 논란이 엄청 컸었죠. 근데 이제는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XRP를 아예 금고에 잠가가지고 영구적으로 안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팩트를 조금 더 체크해놓고 가자면요.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애리조나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통과가 됐었고요. 상당히 팽팽한 표결이었죠. 그 이후에 하원 상무위원회를 7대 3으로 통과했고 규칙위원회를 8대 0으로 통과했고요. 지금은 하원 본회의 최종 표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이 민주당 소속인 KT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지난 2025년 비슷한 성격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2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SB 1649가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험로가 남아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의 진짜 파괴력이 통과 여부 자체보다도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국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될 텐데요. 예전 같은 경우 어떻게 됐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부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그리고 XRP는 전부 다 경매에 넘기거나 장외거래 OTC 시장에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눌리겠죠. 이 개인분들 돈이 빨려나가는 구조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3월부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 기본적인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사실, 국가가 더 이상 암호화폐를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금처럼 쌓아두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SB 1649는 이런 흐름들을 주 정부 차원으로 확장한 법안이고요. 쉽게 비유 드리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정부가 금을 캐서 시장에 팔았었는데 이제는 금을 캐서 지하 금고에 넣고 절대 안 판다는 뜻이고요. 시장에 나올 물량이 그만큼 잠기고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실제 자금 이동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요. 1천만 개에서 1억 개 XRP를 보유한 초대형 고래들이요. 2026년 1분기에만 무려 5억 7천만 개, 현재 시세로 11억 4천만 달러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3월 중순 같은 경우는 단 이틀 만에 13억 개가 고래 지갑으로 이동했고요. 동시에 전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XRP 보유량은 10개월 만에 최저치 27억 개에서 28억 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에 수개월간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 누적 규모가 114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드려 보자면요. 보통 가격 자체가 반토막 나면 사람들이 겁먹어서 코인을 거래소에 보내서 팝니다. 그러면 거래소에 물량이 쌓여야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거래소에서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던지는 물량들을 또 누군가가 전부 받아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금고, 즉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고, 한번 콜드 월렛에 들어간 물량들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개인들의 공포가 기관과 고래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매집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인 거고, 이게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부의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매우 위험한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어요. 이 파생상품 시장의 펀딩 비율이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 XRP의 일주일 평균 펀딩 비율이 7.7%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아무래도 XRP 가격 자체가 1,800원이 지지선이 상당히 강력하죠. 지금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믿고 빚을 내가지고 롱을 잡은 개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 흔히 마켓 메이커라고 부르는 존재들은요, 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를 먼저 청소를 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순간적으로 1,800원 밑으로 내리 꽂아가지고 이 빚으로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 강제 청산시켜버려요. 이걸 롱스퀴즈라고 하는데, 온체인의 고래대 같은 경우 철저하게 현물로 매집하고 있는 반면에요, 이 파생시장의 개인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아프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롱 청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트럼프 연설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거시경제가 최악이고 개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에서는 역대급 매집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도적인 인프라는 역사상 가장 완비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제가 선택한 해석은 지금은 거대 자본들이 개인들의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유통 물량들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축적 국면이라는 거고, 이런 과정이 끝나기만 해주면 매도 가창이 극도로 얇아진 상황에서 이 수급 불균형에 의한 폭발적인 가격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XRP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현금 비중을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파생시장 펀딩 비율이 7.7%나 되는 상황에서 세력이 롱스퀴즈를 일으키면요, XRP 기준 1,800원이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공포에 휩쓸려서 손절하게 될 거고요.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할 접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XRP 가격이 1달러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ETF도 없었고요. RLUS도 없었고 통합 트레저리도 없었고요. 주정부 비축 법안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구조적으로 보면 철저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나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주 법안이든 트럼프 행정명령이든 이게 오늘 당장 가격을 XRP 10달러로 올려주는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국가란 기관의 금고에 들어간 XRP는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시장의 매물로 나오질 못합니다. 이 영구적인 공급 삭제가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XRP 공급 충격 쇼크로 이어지는 순간 이 증발해버린 매도 호가창 위로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요즘에 리플이나 도지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요, 항상 상승할 거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리플 좋으니까 도지코인 좋으니까 상승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메인 비중과 적당 일부 비중을 나눠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비중은 천천히 하락할 때마다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모아나가시고, 그리고 평단 낮춰가지고 비중과 수량에 대해서 늘려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단기 고점이 왔을 때 분할 익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다시 하락한다면은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도록 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전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같은 도지코인이어서도 무리한 타점을 목표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효율적으로 적당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 목표로 잡으시고, 수익 실현 완료되면 차라리 상황에 맞춰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익 실현하고 더 상승하더라도 이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필요하시다면은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